네, 안녕하세요. 킬컴퓨터입니다. 오늘 8월의 견적 소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가장 저가형 41만원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CPU는 라이젠 4650G부터 시작이고요. 요즘에 라이젠 3 4350G도 가격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라이젠 3를 가도 되지만 저희 매장에는 그냥 시작을 4650G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CPU는 이제 경쟁사의 좀 구형이긴 한데 i7 8700K보다 멀티 점수가 높아요. 다양한 멀티태스킹의 작업에 효과적입니다. 저희 매장에 주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엑셀 작업을 빡세게 하시는 기업에서 많이 주문을 주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라이젠 3를 나갔을 때 조금 답답하다고 해서 4650G로 교체를 했을 때 많이들 만족을 하셔가지고 저희는 그냥 처음부터 가격이 지금 10만원, 11만원, 12만원 이렇게 하는 이 CPU를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겠습니다. 그 이하 라인은 저희 매장에서는 크게 추천 안 해요. 그래도 찾으시면 30만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매장에는 가장 저렴한 사무용을 찾으신다면 바로 41만원대부터 시작합니다. 라이젠 4650D. 자, 메인보드는 에즈락이에요. 에즈락이 요새 많이 호감입니다. 이번에 이제 5600 메모리 이슈가 있을 때도 에즈락이 가장 빠르게 이슈를 해결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일을 요새 들어 많이 열심히 합니다. 당연히 이제 일을 열심히 했던 군에 대해서는 이제 신형 제품 B650이나 이런 제품들이 빠르게 안정화에 대해서 이슈를 빨리 해결했던 부분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 호감을 가져서 A520도 저희는 에즈락으로 한번 밀고 가고 싶네요. 램은 마이크론 램을 선택했습니다. 마이크론이 거의 세계 1, 2위 하고 있죠. 삼성이 1위라고 하면 마이크론이 SK 하이닉스랑 공동 2위일 정도로 이제 많이 추천하고 불량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AS는 무제한이죠. 10년을 쓰시다가 마이크론 램이 불량이 나면 AS가 됩니다. 당연히 무상으로요. 파워는 콕스 제품 선택을 했습니다. 요새 에코가 OEM 제조 자체가 좀 좋은 제조사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공장 자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500W도 저희가 많이 나가봤는데 불량률이 거의 없어서 콕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굉장히 괜찮죠. 케이스 중에서는 이제 라피네가 가장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퀄리티가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저렴한 케이스로 선택했고요. 이거는 사무용이기 때문에 사무용 케이스입니다. 그래도 나는 사무용으로 하지만 이제 외관적으로 좀 이쁜 거 하고 싶다고 하면 케이스만 좀 수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쿨러는 AG400을 선택했어요. 이게 아재 쿨러 중에서는 성능이 이 정도 나오는데 이제 케이스랑 호환되는 쿨러가 이 쿨러 말고는 잘 없더라고요. 높이가 정말 괜찮아요. 보통 이 정도 스펙되는 쿨러 높이가 155mm 정도 돼서 호환이 잘 안 되는데 이 친구는 150으로 웬만한 사무용 폭이 좁은 케이스에도 다 들어갑니다. 거의 간당한당하게 들어가지만 괜찮아요. 그리고 왜 4650G에 이 사제 쿨러를 추천하느냐, 이제 4650G가 CPU 부하 테스트에서는 온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80도 이하더라고요. 그 기본 쿨러 기준에서요. 기본 쿨러에서 이제 파워 테스트를 돌아가면 파워 테스트에는 파워 전력을 100% 다 땡기기 때문에 이제 그래픽 카드라든지 내장 그래픽이라든지 CPU, 메모리 전부 전체적인 이제 부하가 다 들어가는 거라서 전력이 다 끌어당기기 때문에 CPU 온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90도까지 올라가서 기본 쿨러로는 조금 빡센 사무용으로 쓰실 때는 나중에 좀 수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CPU 쿨러를 탑재해서 나갑니다. 이렇게 구성했을 때 저희 매장에 이제 조립비랑 포함했으면 딱 41만원대가 나옵니다. 자, 다음 견적으로 넘어갈게요. 자, CPU는 5600G로 올라갔습니다. 4650G보다 거의 한 10에서 15% 정도 성능이 높아요. 메인보드는 A520 보드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전과 똑같은데 5600G 같은 경우에는 PCI 3.0이라서 그냥 PCI 3.0 메인보드로 가성비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칩셋이 젠3죠. 굳이 얘가 젠3니까 젠3 가성비 잘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리도 똑같이 마이크론으로 들어갑니다. SSD도 동일하고요. 이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좀 파워를 고용량이 들어갔어요. 앱코 세틀러2라는 제품인데요. 스탠다드 인증을 받았고 이거 유튜브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 굉장히 괜찮습니다. 세틀러1은 앤더슨 제조사 에브가 만드는 파워죠. 1등 1티어급 제조사에서 만들었지만 세틀러2는 창우라는 이제 제조공장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에코 관계자 말에 따르면 세틀러1의 기술력을 똑같이 흡수했고 단점을 개선했다고 해서 저희도 많이 나갔거든요. 저희도 많이 나갔는데 역시 1티어급 제조공장에서 그대로 기술을 흡수했다는 그 말이 입증이 된 것 같아요. 거의 100개 넘게 나갔는데요. 불량률이 거의 없습니다. 5600G랑 4650G의 발열 테스트를 해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딥쿨 AG400 이것도 동일하게 들어가서 가격대는 이제 바뀐 게 있다면 CPU랑 이제 파워 들어갔죠. 파워를 왜 공용량을 했냐면 5600G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굉장히 높아요. 4650G보다 훨씬 높고 캐시도 더 높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그래픽 카드만 외장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게이밍으로도 적합한 제품이라서 추후에 업그레이드 용도로 사용하시기 좋게끔 영양도 나중에 파워 교체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줬어요. 이게 가격대가 정말 괜찮거든요. 거의 5만원대입니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요거 돈 쓰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47만원대이고요. 자, 다음 견적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견적은 게이밍 본체예요. 가격은 65만원대입니다.
CPU는 라이젠 4100을 선택했습니다. 라이젠 4100의 경우 이제 처음에 출시 가격이 한 14만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의 6만원이에요. 거의 3토막 났죠. 이 CPU의 성능의 경우에는 이제 벤치 점수에 봤을 때 6000점이 나옵니다. 이 6000점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인텔 9형의 i7 7700K와 i5 9세대 9400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줘요. 근데 가격은 신제품인데 거의 6만원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중고 가격 수준이죠. 한 대구에서 같은 경우에는 한 4, 5년 전쯤에 대구 PC방, 합급 PC방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i5 1400이나 뭐 이렇게 060 이렇게 들어갔었으니까 아마 PC방급, 4, 5년 최신 PC방급의 CPU 성능은 나온다. FHD 환경에서 배그가 게이밍 모니터까지는 안 되더라도 사무용 모니터로서는 절대 끊김 없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그런 CPU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5년 전쯤에는 PC방도 게이밍 모니터가 없었죠. 아마 그런 수준의 가성비 좋은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보드도 어차피 뭐 젠3이기 때문에 A520으로 가성비 잡았고요. 메모리가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RX 6600을 선택했어요. 요새 라데온에서 뭐 8월에 이벤트를 하고 있죠. 뭐 PA 게임인가 스타필드를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가면 거의 뭐 공짜로 사는 수준의 그 게임들 막 비싸잖아요. 뭐 수십만원 하는데 그 게임에 제공하고 있고, RX 6600 같은 경우에 성능은 거의 GT060 12기가보다 성능이 벤치 점수가 좀 더 잘 나와요. 자, 다음 견적입니다. 이제 딱 79만원대 80만원이죠. 자, CPU는 라이젠 명작 5600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격이 거의 반값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신형 CPU 1500보다 이제 5600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메인보드는 B550 에즈락을 선택했습니다. 이슈에 적극적인 에즈락. 자, B50 게이밍 보드 가장 저렴한데 게이밍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원부도 튼튼하고 방열판도 있고요. 엔다트도 2개 달려 있습니다. 이제 5600 같은 경우에는 G와 다르게 이제 G가 없는 경우에는 캐시도 2배고요. 캐시 2배인 것뿐만 아니라 젠 PCI 4.0의 칩셋을 사용하고 B550부터도 이제 칩셋 4.0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합쳐버리면 샘 설정도 되고요. 샘 설정 아니더라도 이 통신이 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성능이 좀 더 올라갑니다. 확실히 좀 쾌적해진다는 느낌이 나요. B 이제 5600을 쓰는데 A520을 들어가면 뭐 가성비야 좋겠지만 아무래도 칩셋이면 젠4 메인보드를 붙여주면 그게 속도 향상 좀 덜 쓴다는 느낌이 벗어나는 거니까 꼭 이거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듭니다. 뭐 좀 찜찜한 게 없더라고요. 굳이 다 낼 수 있는 성능을 칩셋을 지원하면서 통신이 좀 좁은 걸로 속도를 지원 안 하면 돈이 좀 아깝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성을 합리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딱 밸런스가 맞게 정해졌죠. 뭐 램도 마이크론 거 들어갑니다. 에보 이제 500기가 들어가는 설명을 하는데 요새는 이제 메모리 가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다른 거 거들떠보지도 말고 이제 디램이 있고 게이밍으로 쓸 거면 꼭 970 에보 플러스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거의 지금 4만원대에 나오고 있잖아요. 고작 만원 정도 줄이고자 디램이 없는 걸 들어가면 게이밍에서 부하 좀 걸리고 열이 나게 되면 SSD에 손상이 갑니다. 그러면 중요한 자료가 다 날아가겠죠. 그래서 디램이 있는 거의 반영구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삼성 970 에보 플러스로 추천드립니다. 자, 나머지는 뭐 앞전에 설명했던 거랑 동일하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전 사양과 달라진 게 뭘까요? 자, 메모리가 16기가 더 들어갔죠. 메모리는 이제 메모리 가격도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메모리 용량을 증설을 한다고 해서 가격 차이가 크게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넉넉하게 32GB 구성했습니다. 달라진 점이 두 번째, 저장 장치. 삼성 970 에보 500기가를 선택했다면 이 견적은 이제 P31 골드 명작이죠. 1TB로 구성했고요. 세 번째 달라진 점은 그래픽 카드가 4060 들어갔습니다. 4060의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70 슈퍼와 2080 사이에 위치합니다. QHD 모니터에서 대부분 게임을 원활하게 실행되지만 이제 뭐 MMORPG 같은 경우에 고사양 게임이라도 뭐 부드럽겠죠. 하지만 FPS 뭐 총싸움 게임은 이제 실제로 QHD 해상도의 400도 뭐 좀 빡센 게임들은 뭐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QHD MMORPG랑 이제 뭐 총싸움 같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옵션 타협하면 부드럽게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FHD 같은 경우에는 뭐 144 게이밍 모니터를 하면 어느 정도 총싸움 게임이 또 방어가 잘 되는 이때부터 게임의 시작이죠. 대부분 게임이 풀업이 다 돌아가면서도 144 게이밍 모니터로 부드럽게 돌아가는 딱 100만원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자, 130만원대부터는 이제 7000 시리즈 가장 최신 칩셋이 라파엘로 넘어갑니다. 이제 7500F를 선택했는데 7600이랑 성능 차이가 1, 2% 대지밖에 안 나요.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많이 됐기 때문에요. 차이가 있다면 내장 그래픽이 없는 모델입니다. 7600은 내장 그래픽이 있어서 그래픽 카드만 탈거하면 또 사무용으로 쓸 수 있죠. 하지만 이번에 구성하는 거는 게이밍이기 때문에 굳이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 없는 모델로 선택했고 성능 차이도 크게 안 납니다. 요새 이제 예전에 처음 출시했을 때 7000 시리즈가 이제 경쟁사 대비 메인보드가 조금 비싸다는 평가 때문에 이제 AMD가 인기가 잠깐 없었던 적이 초창기 때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가바이트 이제 B650M AM5 칩셋 중에 이제 중간형 보드인데도 가격대가 굉장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전원부도 거의 10페이지 되죠. 8 플러스 2 플러스 1로 10페이지로 튼튼한 전원부를 제공하고요. 가격은 거의 17만원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A620도 막 17만원에 나와서 이제 AMD는 좀 메인보드가 비싸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제는 A620도 뭐 13만원대, 12만원대 제품이 나오고 있고 B650이 중간형 들어가면 그래도 가격대가 17만원대로 잘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메모리는 팅그룹을 사용했어요. 팅그룹이 요새 SK 하이닉스 램을 사용한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같은 용량 대비 거의 2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다들 SK 하이닉스 사고 싶은데 비싸서 못 산다. 뭐 근데 팅그룹도 똑같이 만드네? 이러면서 팅그룹이 많이 나가고요. 이제 최신 7000 시리즈나 인텔 13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메모리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슈에 빨리 해결된 메모리라 가지고 SK 하이닉스 수요가 엄청나죠. 근데 이제 팅그룹도 괜찮아요. SK 하이닉스 쓰고 있다고 해서 판매율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팅그룹 설인으로 추천을 드려봅니다. 아무래도 CPU랑 메인보드랑 이제 DDR5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이제 4060 Ti도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저장 장치는 저희가 좀 가성비 좋은 걸로 이제 잡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이제 이 정도 가격대 맞추는데 용량을 더 증설을 하는 것도 추천드려봅니다. 뭐 조립 PC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용량을 원하시는 대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래픽카드가 기존에는 4060이 들어가는데 4060 Ti가 들어가요. 3060도 그렇지만 4060도 일반 모델이랑 TI 모델의 성능 차이가 꽤 갭이 크게 나요. 한 2갭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가격도 확실히 비싸지기도 하고요. 4060 Ti의 경우 성능이 이제 RTX 3070급이라서 QHD 모니터로 로아라든지 웬만한 RPG 게임 풀업이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거의 이제 벤치마크 점수를 보면 13449가 나오네요. RTX 3070과 거의 비슷한 성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도 3000 시리즈의 그래픽카드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3070급을 원한다고 하시면 4060 Ti로 가시면 돼요. 뭐 나머지 구성도 동일합니다. 자, 다음 견적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또 170만원대 견적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7500F를 추천했는데요. 이거는 뭐 7500F로 가셔도 돼요. 근데 7600으로 이제 설정을 옮겨놨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160만원 후반대로 가려고 하면 성능 뭐 비슷한 7500F로 가셔도 됩니다. 나머지 구성은 거의 다 동일하고요. 자, 그래픽카드가 이제 RTX 4070이 들어갔어요. 4070이 처음에 출시했을 때는 뭐 거의 90만원 후반대에 나와서 다들 이거 잘못 나왔다 평가가 많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가격이 진짜 많이 내려왔어요. 거의 80만원대 뭐 80만원 중후반대 이렇게 가고 3쿨러 하면 80만원 후반대고요. 뭐 2쿨러 제품이나 조금 등급이 낮은 애들은 뭐 80만원 초반대에도 살 수 있어서 요새는 이제 가격대가 많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는 모델이고요. 나머지는 동일하고 CPU 쿨러도 조금 더 안정적인 Z06D 거의 끝판왕 성능을 보여주죠. 근데 가격대도 굉장히 괜찮아요. 6만원대예요. 자, 다음 견적으로 넘어갑니다. 빠르게 이슈를 해결했던 부분에 제가 굉장히 만족했기 때문에 다른 보드도 에즈락에 눈을 많이 돌리고 있어요. 이거는 다른 유튜버들도 요새 들어 에즈락을 많이 요새 일을 잘한다고 평가를 많이 받는 추세입니다. 평가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어떤 고객님께서 아수스가 압도적인 1위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예상과 가격에 맞춰서 사는 게 맞겠죠. 요 정도 가격대에 들어가는 견적 280만원대면 이제 SSD도 최상위 모델 990 프로를 SSD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견적에는 최고의 부품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포함시켰고요. 자, 그래픽카드는 RTX 4070 Ti입니다. 이거는 뭐 더 말할 게 없죠. 워낙 잘 나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4070 Ti 같은 경우는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 3090 Ti보다도 성능이 우수해요. 보통 이제 신형이 나오면 그냥 한 체급 높은 수준으로 비슷한 가격대에 나와야 되는데 얘는 4070 Ti에서 3080보다 더 높고 3080 Ti 위에 3090 Ti 그 위에 이제 4070 Ti가 있어. 거의 4-5체급을 뛰어넘었죠. 근데 가격이 굉장히 괜찮게 나옵니다. 110만원대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에서 4070 Ti부터 이제 명작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파워는 850W 중에서도 가격대가 좀 높긴 하지만 ATX 3.0입니다. ATX 3.0은 뭐 규격 이런 게 아니고요. 뭐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요. 이거는 인증 뭐 그런 등급 같은 겁니다. 이제 3.0 붙은 애들이 4070 Ti부터는 이제 PCIe 5.0 전원 케이블 그 전용이 들어가죠. 그뿐만 아니라 ATX 3.0의 경우에는 거의 효율 2배까지 800W면 거의 1700W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부하를 해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거를 등급을 인증받은 것이 이제 ATX 3.0입니다. 그래서 800W로 보시면 안 되고요. 가격도 850짜리보다 거의 2배 비싸니까 거의 뭐 1000W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DLX 21 케이스를 선택했어요. 자, 이렇게 구성했을 때 280만원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쿨러는 RC1800을 선택했습니다. 요새 쿨러 회사들이 경쟁이 좀 빡센지 굉장히 가격대가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공랭 끝판왕급들도 요새 6-7만원이면 구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능은 예전 공랭 끝판왕보다 확실히 뛰어납니다. 자, 오늘 영상은 280만원 끝판왕 견적까지만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하이엔드 제품군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